공포라디오 무일남 구독자 사연 재현극장. 전 26살의 해사원입니다. 제가 12살 때 겪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반에서 가장 키가 작고 몸이 약했습니다. 반면 제 단짝 친구는 반에서 가장 키가 크고 누구보다 건강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친구의 병문안을 갔는데 친구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심장에 물이 차서 응급수술을 받고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겠습니다. 친구의 어머니와 의사 선생님의 대화를 듣고 저는 너무나 걱정이 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중환자실은 가족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울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첫 번째 꿈을 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멍하니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꿈인 줄도 모르고 병원에 있는 줄 알았던 친구를 만나니 너무나 반가워 가까이 다가가 친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프지 마. 평소에 친구의 손은 따뜻한 편이었는데요. 꿈속에서 잡은 그 친구의 손은 차가.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버스 정류장인데 이번엔 어두운 밤이더군요. 역시나 친구는 무표정한 얼굴로 멍하니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을 꿨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버스 정류장인데 저 멀리서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서서히 다가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큰 버스였습니다. 친구는 무엇에 홀린 듯 그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친구를 혼자 보낼 수 없어 친구를 뒤따라 버스에 탔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엔 바구니에 담겨있는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지도 웃지도 않는 창백한 아기의 얼굴을 보니 뭔가 소름이 끼치면서도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 버스를 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저는 친구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그냥 버스에서 내리자. 하지만 저보다 키가 한참이나 큰 친구를 끌어당기기에는 저의 힘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순간 버스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몸을 던져 손을 뻗었습니다. 버스 문에 저의 손이 끼이면서 닫히고 있던 문이 스르륵 조금씩 열렸습니다. 버스에 끼인 손마디에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필사적으로 문을 밀어 열게 되었습니다. 열린 버스의 문틈으로 친구의 손을 잡고 무작정 뛰어 도망을 쳤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의 손에 이끌려 뛰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버스의 뒷유리에 얼굴을 뭉개며 저와 친구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멈춰있던 버스가 시동을 걸고 후진하며 위협적으로 저희를 쫓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가로등도 없다 보니 저는 무작정 앞만 보고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도망치니 어스름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절벽이 보이더군요. 버스는 계속 후진하며 저희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다다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치 블랙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의 문이 열리더니 악마 같은 얼굴을 한 좀비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삐걱거리는 기괴한 소리를 내고 경직된 몸을 비틀며 저와 친구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저에겐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힐
저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란 심정으로 먼저 친구를 있는 힘껏 절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햇살에 눈이 부셔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서 온몸이 뻐근할 정도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지금 친구가 깨어났는데 저와 꼭 통화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는 저와 똑같은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살려준 거라고 고맙다며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꿈에서 깨어난 이후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친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득 생각해보니 버스 번호판에 적혀있던 번호와 친구가 의식을 차린 날짜가 똑같더군요. 그리고 우연히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좀비처럼 보이던 그들도 불과 며칠 전까진 우리처럼 뜨거운 피가 흐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둘도 없는 친구로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삶과 죽음의 경계인 가파른 절벽 위에 서 있던 그 절박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하루는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임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